네, 발표할 거는 달리 모델명은 달리고 이게 저번 주에 오픈AI에서 공개한 논문의 이름은 제로샷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이라는 모델로 네, 그런 것 같아요. 오픈AI에서 GPT-3를 성공시키고 나니까 그 GPT-3를 만드는 게 힘들잖아요. 워낙 모델 사이즈도 크고 하니까 그냥 만들어 놓은 김에 막 이것저것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에도 해보고 텍스트는 물론이고 이미지에도 해보고 뭐 음성에도 해보고 그래서 이 달리라는 모델이 그 나왔을 때 꽤 화제가 됐어요. 뭐 성능이 좋다. GPT-3로 하니까 뭐 성능이 좋다 해가지고 이게 달리 그 블로그인데 보면 진짜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논문 제목이 텍스트 투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제너레이션하는 모델인데 이게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무인가요? 이게 하면 막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또 되게 신기한 게 있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막 샌프란시스코의 뭐 그 골든 브릿지 뭐 이렇게 위에 살짝만 이미지 프론트 해주면 이렇게 나머지 채워주고 이게 잘 보면 좀 블러가 있는데 그래도 굉장하죠. 그리고 막 20세기에 뭐 폰을 만들어줘라 하면은 이렇게 20세기 만들어주고 50세기, 60세기 뭐, 뭐 이렇게 해주고 되게 신기한 걸 봤는데 네, 하여튼 뭐 그죠. 그리고 뭐 오픈 AI가 걸려져 있는 그런 뭐 이게 뭐죠? 간판 뭐 가게 간판을 만들어라 하면 이렇게 직접 만들어 줍니다. 뭐 오픈 AI는 아니어도 막 이렇게 좀 비스무리하게 되게 잘 만들어 주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논문이 공개가 안 됐어요. 근데 저번 주쯤에 논문이 공개되고 코드도 절반 정도 공개가 됐거든요. 이게 GPT-3가 섞여 있는데 GPT-3 부분은 없고 그 나머지 부분만 구현해가지고 그 웨이트들도 공개를 했는데 그래서 뭔지 알아봅시다. 그래서 최근 트렌드는 모델을 엄청 크게 만드는 게 트렌드죠.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나오고 컴퓨팅 뭐 버젯이 좀 많더라도 그걸 감당할 수 있고 모델 사이즈를 키워 나가고 데이터도 엄청 많다면 어, 옛날에 그 규용이 형이 스케일링로를 발표를 했었는데 그게 그 무한대로 늘리면 어, 익스포넨셜하게 성능이 뭐 좋아진다. 뭐 그렇게 익스포넨셜하게 로그 스케일로 하여튼 뭐 되게 엄청 끊임없이 좋아진다. 막 이런 내용의 논문이었는데 그거를 실제로 확인을 하고 있죠 현장에서. 그래서 GPT-2, 뭐 요즘 GPT-3가 170빌리언인가요? 뭐 엄청 크죠. 그래서 오픈 AI에서 이걸 활용해서 뭐 텍스트는 기본이고 아까 말했듯이 이미지나 오디오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디오 같은 경우 이게 오디오고 이게 뭐 이미지. 그래서 이번에 달리 같은 경우는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변환하는 그런 태스크를 푼 GPT의 활용 예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두 단계로 돼 있는데 메소드가 첫 번째는 이미지를 변환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텍스트 처리를 할 때 텍스트를 토커나이징 하잖아요. 그거를 이미지를 어떻게 토커나이징 할 거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discrete variational autoencoder를 써가지고 이미지를 인코딩하면 카테고리컬한 베리어블도 그런 인코더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인코더 된 결과, 그러니까 뭐 원화 벡터가 되겠죠. 그거를 토큰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256 by 256 RGB죠. RGB 이미지가 들어오면 32 by 32 이미지 토큰으로 만들어지게끔. 그래서 컨텍스트 벡터의 사이즈가 1024인 거죠. 그러면 원래 256 by 256 RGB를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좀 이미지에 시멘틱한 요소는 뭐 포함되겠지만 비시멘틱하지 않는 그런 요소들도 포함이 돼 있어서 이미지 그러니까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하는 데는 굳이 필요 없는 애들이 섞일 수가 있어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하죠? 다운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256 by 256 by 3을 그대로 쓰면 엄청 컨텍스트 벡터 사이즈가 엄청 커지죠. 근데 이제 32 by 32로 축소를 시키면서 192배 컨텍스트 벡터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고요. 디스크릿 베리에이션 어투 인코더 같은 경우 뒤에 살짝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 질문 있으시면 그냥 그때그때 말씀해 주세요. 내용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 다음은 이제 텍스트를 바이트 페어 인코딩한 그 토큰이랑 토큰이랑 그 아까 말했던 그 이미지를 1024 사이즈의 그 토큰으로 만든다고 했죠. 그거를 이제 컨캐트네이션 시켜가지고 트랜스포머의 디코더에 태웁니다. 디코더에 태워가지고 이 그 라이클리우드를 계산을 해요. 텍스트 토큰과 이미지 토큰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의 그 라이클리우드를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로스가 뭐냐면 이 엘보텀이에요. 그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랑 이 트랜스폼을 이용해가지고 엘보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이미지를 x라고 하고 그 텍스트를 y라고 하고 그 이미지로부터 생성되는 그 뭐라고 하죠? 레이턴트 토큰 벡터를 g라고 하면 이게 지금 라이클리우드죠. x, y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 라이클리우드인데 이거를 우리가 직접 계산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엘보텀을 구하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p psi y, g가 이제 트랜스포머로 계산할 프라이어가 됩니다.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라이클리우드를 계산할 그 프라이어가 되고 여기가 이제 그 디코더가 되는 거죠. 그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 디코더가 되고 여기가 인코더가 되고 그래서 그냥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랑 굉장히 비슷해요.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랑 비슷한데 살짝 이제 캡션이 들어가면서 이 조인트 라이클리우드를 이제 트랜스포머로 계산하는 그 요소가 가미가 된 거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캡션이 뭐예요? 캡션은 그 여기 만약에 이미지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텍스트 페어라고 생각하죠. 텍스트 페어. 인풋이 x, y고 z를 중간에서 나오는 값이죠? 네, 중간에 나오는 값이죠. 네. 그래서 그냥 그 퀀타이제이션을 시킬 수 있는데 여기서는 디스크릿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를 사용해서 그 퀀타이제이션을 시켰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는. 그게 맞고요. 그래서 오버뷰를 보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텍스트랑 이미지랑 페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디스크릿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만 이렇게 학습을 시켜요. 그걸 스테이지 1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디스크릿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를 이용해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파라미터를 고정시킨 다음에 트랜스포머를 이제 학습을 시킵니다. 그걸 스테이지 2라고 부릅니다. 네, 여기 트랜스포머를 학습을 시킬 때 그냥 맥시멈 라이클리우드를 하는 게 아니라 엘보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게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스테이지 1을 다시 설명을 하자면 이게 비주얼 코드북을 학습시킨다라고 설명을 해놨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디스크릿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만 학습을 시키고 근데 이게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에서는 원래
그냥 포스테리어를 노말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리파라메트리제이션 트릭이 가능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코더의 아웃풋이 민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나오면서 그거를 이제 노말에서 샘플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민과 그 베리언스를 가진 노말에서 직접 샘플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리파라메트라이즈를 시켜가지고 포워딩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라서 아까 말했듯이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라서 이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트릭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몇 년 전에 건벨 소프트맥스 테크닉이 나오면서 이걸 살짝 우회를 하는데 실제로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이랑 똑같은 건 아니고 건벨 소프트맥스라고 해가지고 살짝 어프로시메이션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는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가 0으로 가면 그게 실제로는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랑 같아지니까 굉장히 작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잡아가지고 굉장히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이랑 유사하게 만듭니다. 그걸 건벨 소프트맥스 테크닉이라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또 논문 하나라서 많이 쓰는 테크닉이지만 논문 하나라서 나중에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 여기서 발표하겠습니다. 근데 뭐 그냥 이 정도로 알고 있으시면 돼요. 원래는 디스크릿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는 뭐 리파라메트리제이션이 안 되는데 그거를 건벨 소프트맥스를 이용해서 해결을 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릿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가 학습이 가능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토커나이징을 시키는 거라서 이 부분이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스테이지 2에서는 이제 GPT-3 그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부분을 학습시키는데요. 우선 디스크릿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로 학습시킨 파라미터를 고정해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P, Y, Z, Y는 이 텍스트 토큰이고 G는 이미지 토큰이라고 했을 때 그것의 조인트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KL 다이버전스도 여기 나오는 KL 다이버전스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고요. 둘 다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이라서 클로즈 폼으로 나와요. 그랬을 때 그 어텐션 마스킹을 해주는데 여기 ABCD를 반복해서 써요. 이게 64 셀프 어텐션 레이어에서 이걸 반복해서 하는데 특징은 여기 앞쪽이 이게 텍스트 토큰이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토큰은 항상 그냥 어텐드 할 수 있게 만들어놔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미지 제너레이션이라서 텍스트는 항상 어텐드 할 수 있게 해놓고 뭐 이거는 뭐 로우 어텐션이냐 칼럼 어텐션이냐 칼럼은 이렇게 첫 번째 칼럼, 두 번째 칼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여기 콘볼루션 이런 방식으로 어텐션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 KL 다이버전스를 계산하면 이게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이라서 크로스 엔트로피랑 같은 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미지 제너레이션이라서 이 텍스트 쪽에 나오는 이 크로스 엔트로피보다 이미지 쪽에 나오는 그 크로스 엔트로피 그러니까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 나오는 오차에 좀 더 큰 가중을 줍니다. 여기 이 논문에서는요. 그래서 원래는 웨이트를 똑같이 주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텍스트 쪽의 에러보다 이미지 쪽의 에러에 좀 더 가중치를 줘가지고 이미지를 더 잘 생성하게끔 우리가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식의 학습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메소드 전부예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냥 디스크릿 베리에이션 오토인크로 퀀타이제이션 시켜가지고 토커나이징을 하고 토커나이징 된 그 결과를 이용해서 트랜스포머를 학습시켜서 우리가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한다. 그래서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네. 그러면은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할 때 그럼 오토리그레시브하게 제너레이션이 되는 건가요? 네네. 이렇게 그냥 캡션이 주어지면 오토리그레시브하게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이
여기 토큰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미지 토큰이. 네. 그거를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의 디코더를 이용해서 이제 이미지를 만들게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너레이션을 할 때 왜 오토리그레시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오토리그레시브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오토 리그레시브하지 않게 어떻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렇게 마스킹을 씌우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이전 것만 보게 하겠다 예, 예.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 그러니까 뭐 식처럼 그냥 인코더 디코더 해가지고 약간 그런 식으로 그냥 그러니까 저 텍스트에 대해서 정보가 주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바로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그런 식으로. 근데 식2식도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하지 않나요? 그렇네. 예. 만약에 오토 리그레시브하지 않게 하는 그 모델이 또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서는 그냥 그냥 GPT-3 오토리그레시브. 네, 텍스트 제너레이션 하는 것처럼 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을 네네. 그래서 캡션이 이렇게 주어지면 아까 말했듯이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이렇게 여기 마스킹 해놓고 토큰2 이쪽 마스킹 해놓고 이렇게 쭉 만들어가지고 디코더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합니다. 이게 메서드 전부예요. 근데 이 논문에서는 그러니까 모델은 너무 간단하고 이 논문에서 얘기한 이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이거를 학습시키는 게 제일 이거 트레이는 어떻게 해요? 트레인이요? 학습을 뭐 컨트라스티브 로스 안 써요? 물론 컨트라스트. 그냥 이게 엘보를 로스로 써요. 그냥 그렇게 쓰는구나. 네. 근데 뭐 어디서 컨트라스티브 로스 쓴다는 얘기 들었었는데. 이게 네, 뒤에 얘기를 할게요. 아, 그래서 여러 가지 테크닉이 나와요. 좀 엔지니어링에 가까운. 그래서 GPU를 메모리를 아끼기 위해서 원래는 다 32비트 프리시전으로 하죠. 근데 여기서는 16비트 프리시전을 중간에 섞어요. 파라미터라든가 아담 모먼트라든가 그 액티베이션 값들을 16비트로 하고 근데 16비트로 하면 그레디언트가 이제 언더플로우가 난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합니다. 몇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레디언트에 스케일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언스케일을 해줘가지고 좀 언더플로우를 막는 그런 저도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자세하게는 얘기를 못 드리는데 이 부분은 규용이 형이 잘 아니까 규용이 형한테 나중에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디스트리뷰티드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뭐 테크닉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12빌리언 디코더거든요. 그 디코더 부분이 12빌리언 파라미터라서 이게 24GB래요. 16비트로 저장을 하면. 근데 V백이 16GB라서 그 메모리를 초과를 하는데 그런 그 이슈를 해결하고자 파라미터 샤딩이라든지 뭐 파워 SGD 같은 테크닉을 썼다고 해요. 이 두 개 다 잘 모르는데 파라미터 샤딩 같은 경우는 최대한 GPU에 노는 메모리를 최대한 없애게끔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파워 SG는 잘 모르겠고 혹시 나중에 뭐 실제로 GPT를 뭐 작은 GPT를 실제로 구현할 일이 있으면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규용이 형님께서 첨언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저도 잘 몰라요. 네. 근데 이게 다 구현이 돼 있어요. 파이토치에. 다는 모르겠는데 많은 부분 구현이 돼 있어가지고 그냥 갖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여주면 이렇게 이미지를 텍스트를 주고 이렇게 512개 중에 베스트, 64개 중에 베스트, 8개 중에 베스트, 1개 중에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이미지를 샘플링하고 뭐 n개 중에 베스트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베스트를 어떻게 고르냐 하면 그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보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콘스트럭티브 로스를 이용해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이 캡션이랑 이미지랑 거리가 제일 가까운 애를 고른 거예요, 이게. 그랬을 때 뭐 얘네 같은 경우는 512개를 샘플링하나 64개를 샘플링하나 8개를 샘플링하나 거의 똑같죠. 네. 근데 이게 보면 알겠지만 아까 홈페이지에 나왔던 애들이 되게 잘 된 케이스예요. 여기 보면 되게 흐릿해요. 근데 이미지 자체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제너레이션에 실제로 이게 사진 같냐 했을 때는 암만 이게 GPT-3라고 해도 그렇지 않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베리에이션 오토믹 코더라서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논문에서 뛰어나다, 이 모델이 뛰어나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캡션이랑 이미지가 잘 매치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정량적으로 이걸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왼쪽이 이제 DF가 이게 아니죠. 이게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하는 모델 두 개에서 이제 캡션이 주어지고 이제 이미지를 제너레이션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한테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어느 게 더 사진 같냐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 캡션이랑 어느 이미지가 더 잘 맞냐고.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봐요. 그걸 했을 때 어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더 실제 같다는 것도 이제 뭐죠? 달리가 잘하고 이제 캡션이랑 더 맞는 것도 이제 달리가 더 잘한다. 이렇게 정량적으로 비교를 해 놨어요. 그래서 사실 뒤에 여기 제가 그래프는 안 넣어 놨는데 다른 뭐 간 베이스 모델이랑 해 가지고 어느 게 더 사진 같느냐 이런 걸 정량적으로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음.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이게 FID 스코어랑 IS 스코어 이게 넣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달리가 이렇게 FID나 IS가 제일 높지가 않아요. FID나 IS는 어느 게, 그러니까 얼마나 사진이 만들어진 게 실제 같느냐 이런 걸, 제너레이션한 이미지가 얼마나 실제 같냐 이런 걸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지표거든요. 네, 그러면 달리가 최고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캡션이랑 잘 맞는 이미지를 잘 생성한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이 모델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응용하면 이게 뭐 이렇게 뭐 아코디언 같은 이런 뭐 동물을 만들어라 하면은 되게 잘 만들고, 그리고 이 위쪽 고양이 사진만 딱 주어지고 이거를 같은 고양이인데 스케치한 것처럼 밑에 제너레이션을 해라. 그러면 이렇게 스케치한 것처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스타일 트랜스퍼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표에 들어가 있는 고양이를 만들어라. 뭐 이렇게 만들어주고, 뭐 안경을 씌워라 하는 건가요? 이건 뭐 그래가지고 만들어주고, 빨갛게 만들어라 뭐 해주고, 뭐, 뭐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추상적인 이제 컨셉을 잡은 거죠. 모델을 키워 나가면서. 그래서 이제 세간의 화제를 모은 달리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다 제로샷이죠? 제로샷. 네, 제로샷이요. 음. 그냥 이게 뭐 위에만 주어지거나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퓨샷으로 했을 때 성능이 올라간다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네, 퓨샷에 대한 건 없었어요. 음.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모델 자체는 너무 간단하고 사실 학습시키는 데 드는 그 기술적인 게 제일 컸을 것 같아요, 이 모델은. 이거 파라미터가 몇 개예요? 12빌리언. 그러면 좀 작네요. 원래 얘는 175빌리언씩 썼었는데 GPT-3는 얘는 12빌리언이면 엄청 작네요. 급하게 했나? 이거 뺏어갈까 봐.
그리고 이게 그 GitHub에 가면 인코더 디코더는 이게 공개를 했어요. 여기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에 인코딩이랑 디코딩은 돼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미지를 토크나이즈 시키고 싶다. 그러면 그걸 갖다 쓰면 돼요. 네. 아, 이미지 토크나이저를. 네. 근데 저 이미지 토크나이저란 게 어떻게 아까 그냥 얼핏 듣기로는 그냥 벡터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1024짜리 벡터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랑 1024 벡터. 그럼 그냥 그거 VA 돌린 거 아니에요? 어, 토큰이 아니라 그냥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을 토큰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1024인데 각 디멘션별로 8192개의 값을 가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각 디멘션별로 이제 1024개 각 자리에 8192개의 값이 들어가. 그러니까 값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 이런 건가요? 1024의 문장 길이에 8192의 코푸스 사이즈, 그러니까 보캡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충. 알겠습니다. 근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뭐 때문에? 트랜스포머 태우려고? 왜 이미지 토크나이저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쓰면 안 되나? 구조를 잘 몰라서 내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가? 최대한 그냥 텍스트랑 비슷하게 해주려고 한 거 아닐까? 글쎄. 그러게 왜 굳이 토크나이징을 시켜야 됐을까?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다운 샘플링한 거에 대한 설명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고양이인 거는 이렇게 이게 다운 샘플링을 해도 고양이니까 다운 샘플링 하면 더 좋다. 오히려 이상한 걸 학습시킬 수 있다. 해상도가 너무 좋으면. 그렇게 하는데 굳이 토크나이징 했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